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영학 원론 어떤 교재 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다 받으신 두드림 경영학이라고 두드림 경영학의 박상철 교수님 두드림 경영학이 되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거 1장 되겠습니다. 1장에 이제 경영학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드림 경영학의 경영학 원론은 어찌됐든 경영학 기초를 다지는 부분, 그 다음에 경영학 환경에 관한 분석, 그 다음에 경영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경영 실행 평가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경영관리와 경영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경영학 기초 다지기 5개 장 어떤 큰 단락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로 경영학 기초 다지기가 해서 경영학 기초적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영학 학문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 다음에 경영학 이론의 탄생과 어떤 그 발전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 이렇게 세 챕터가 경영학 기초 다지는 챕터인데 오늘은 그 첫 장으로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기업가라 이렇게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의 탄생과 기업가 정신의 성장 요인 이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기업가라고 하는 부분은 시대별로 기업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을 왜냐면 기업이라든지 예전에 17세기라든지 이런 때는 기업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장사, 어떤 물물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농산물이라든지 원재료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생계형 사업가로 현재의 자영업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자기 자신의 새롭고 규모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정의된 게 이제 미국에서 기업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정의가 됐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기업가라고 말하면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술력을 보유한 발명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라고 하는 것이 시대별로 조금 달라졌는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어떤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 정도로 기업가라는 부분을 이해가 됐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는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부터 투자를 받은 어떤 기술력을 보유한 발명가로 인식하게 됐다. 또 반면에 기업가하고 다시 또 창업가라는 개념을 보면 창업가도 개념을 보면 중세시대에는 건축 시공을 맡은 사람, 17세기에는 사업을 맡아 모험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산업화 전초당한 게 되면서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산업을 이용하고 성장시킨 사람을 창업가라고 하고, 현재에는 이제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창업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중세의 유럽 상인과
어떤 기업가 정신하고는 어떤 처음에 기업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태동시기에는 상인이라는 개념으로 기업가를 바라봤었는데 요즘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보면 봉건 사회에서 노동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물건을 뭐 교환한다든지 물건을 어떤 교환하기 쉽게 화폐라는 것을 교환하는데 이때 어떤 시장이 탄생됐다. 그래서 유럽에서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상인들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상인들이 어떤 물문 교환을 하고 시장에 모여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자가 많이 늘어나고 어떤 그 집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은 상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또 자본이 축적되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도시가 또 발달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유럽의 인도의 후추 같은 거를 동양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또 거래하면서 시장이 또 커지기도 하고 어찌됐거나 상인들이 물자를 가지고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 때문에 어떤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적이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 것이었고 당시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상인들을 기업가라고 하는 명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기업가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가미된 부분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험가 콜럼버스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업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콜럼버스가 기업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콜럼버스의 산타페 협약을 보면 높은 이용과 높은 수익의 효시가 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혁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인인 콜럼버스가 동양으로 가는 신항로 개척을 위해 스페인 왕실과 맺은 산타페 협약이라고 있는 게 이런 관점에서 어떤 기업가적인 관점에서 맺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차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제 그 콜럼버스가 하고 돌아와서 어떤 규모가 더 커진 2차 항해에는 콜럼버스와 함께 한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은 훗날 골드러시에 의해서 미국인들의 서부 개척으로 이어졌다. 동양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메리카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에 도전한 대가로 큰 보상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요즘에 기업가 정신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유럽인들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에 도전하여 얻게 되는 막대한 대가를 사회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고 이처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은 유럽과 미국의 사회 경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한편으로 기업은 식민지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그래서 기업은 당시 유럽인들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인들이 와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수탈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일단 옛날에는 그 기업이 어떤 그 새로운 걸 개척하는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혁명과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이라는 사회적인 책임과 상호 이익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기업가는 혁신만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아니라 이제 오늘의 기업가적인 거는 상생이라는 사회적인 책임과 상호 이익을 통해서 물질적, 정신적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아까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이루어서 큰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기업가 정신에 플러스 상생이라는 개념이 플러스 됐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부가 축적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사회 구조가 혁명적으로 변화되며 이른바 시민혁명이 발생되고 기업은 이제 식민지의 원재료를 뺏고 생산물을 판매한 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대안 이론이 발생. 너무 돈 버는데 몰두하니까 이제 대안 이론이라고 해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출현되고 슌페터를 비롯한 유럽 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어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돈만을 추구하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기업가가 예전에는 모험 정신과 벤처 이런 걸로만 추진하다가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성 자본주의는 탐욕으로 가득 찼던 기업가 정신을 반성하고 기업가 정신의 윤리적인 경영과 사회적인 책임을 포함한 CSR, 코퍼레이티브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걸로 바꿔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CSR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기업의 CSR 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기업이 생산 위주였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되면서 마케팅 위주였다가 많이 파는 거에 주안점을 뒀다가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홍보라든지 대이해관계자들 주주 그 다음에 시민단체 종업원 이런 사람들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이런 데 주안점을 뒀다가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두게 됐다는 거죠. 기업가 정신의 이제 본질을 보면 어떤 기업의 사례, 여기는 이제 소니가 어떤 소니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 대표적으로 발휘됐다고 20세기에 전자제품을 생산하던 소니가 어떤 혁신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니까 어떤 다른 부분으로 있어서 워크맨이라고 하는 소형 신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그것들을 많이 어떤 상용화됐다.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업가 정신은 기업에만 국화되지 않고 공공 분야, 농업 분야,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는 개념과 원리로 확장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주체로 바뀌었다.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도전 정신, 창의 정신에 플러스 책임감, 윤리적인 거 이러한 부분이 병행됐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미지 세계에 대한 호기심, 상상, 탐험 정신, 개척 정신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는 거여서 세계 역사와 기업 탄생 과정과 관련해서 기업가 정신이 어떤 기업 탐생과 관련 있는 이유는 기업가 정신에서 발명과 창조, 혁신,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이 기업이 보여준 행동이나 특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요즘에는 기업가 정신이
여기에 플러스돼서 사회적인 책임, 윤리가 부각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가, 유명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공통점, 그러니까 사업을 번창하게 한 어떤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을 보니까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기업가 정신의 뿌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된 균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안정된 균형보다는 조금 더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려니 하는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뛰어넘어 어떤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덱스의 프레드릭 스미스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교통수단과 파편적 채널을 거치는 불편함을 발견해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을 머무르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돌파를 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 제한의 기회를 포착한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 제한의 기회를 포착한다. 새로운 가치를 제한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고객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혜택이나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기업가는 기존의 균형 상태를 이해하고 불편함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포착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유한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 제한의 기회를 포착한다. 어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걸 개선해서 어떠한 신상품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개발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꾸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동기부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꾸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은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든지 직접 행동, 용기, 끈기 등의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개선에 대한 도전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변화에서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는 태도를 갖게 한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요소는 금전적 동기에 집중하는 내재적 동기 요소도 있으나 사업에 대한 만족감, 뭐 이러한 거에 내적 만족에 대한 동기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창조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낸다. 요즘에 뭐 답정너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답을 만들어준다. 기업가 정신은 기존의 균형 상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추구한다. 그래서 델 컴퓨터의 직접 판매 방식, 택시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하는 카카오 택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와 지역 음식점을 연결하는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처럼 창조적인 솔루션을 개발한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카카오라든지 배달의 민족 이런 걸 보면 지금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모바일 서비스가 상용되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정착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감과 자신감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혁신성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창조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다음에 5번째는 용기로 위험을 감수한다.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나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기업은 없으므로 행동의 모든 단계에 걸쳐 기업가 가져야 될 태도다. 용기가 있어야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기업가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서산 간척지를 우리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을 창시한 창시자인데 그분이 어떤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어떤 경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서산의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을 메워가지고 거기 이제 개간을 하는 건데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막아야 될 그런 부분을 너무 물살이 세서 막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폐유조선의 울산의 조선소에서 폐유조선이 정박되어 있는 걸 아니까 그거를 서산까지 이동해다가 폐유조선으로 막고 공사를 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놓고 보면 남들이 별거 아니네. 네? 뭐 저렇게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에 시도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많은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과를 통해 증명한다.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성과를 통해 증명한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갖추는 사람들은 인정받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성과, 매출을 올렸다든지 산업을 발전시키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가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래야 재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 전부 기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이제 이번 기업가 정신의 마지막에 되는데 기업가 정신의 성장 요인이 창업인데 창업의 요인 및 창업에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업의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기도 하는데 창업을 하게 되는 요인이 요즘 사회 문화적으로 첫 번째는 직업의 불안정성이다.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창출할 기회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라이프 스타일로 인한 경력 선택. 요즘은 이제 일과 사무 구별이 명확해지면서 경력과 라이프 스타일의 일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직장인에 들어가도 20년이나 30년 다니면 퇴직을 하고 75세까지 일하면 또 20년 일해야 된다. 그러려니 처음부터 창업을 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적 기반과 기회, 시설이라든지 장비, 인력 등은 다양한 창업 인프라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술적 기반과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물론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창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기업체를 인수했다 그러면 그 인수 전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인을 전환한다고 개인 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었다고 해도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면 창업이라고 보지 않는 거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자금이 나가니까 창업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의 소규모 투자 환경에서도
엔젤 투자라고 불리는 개별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창업이, 붐업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실제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의 근저에는 직업의 불안정성과 라이프 스타일로란 경력 단절이 되거나든지 한 50년, 40년 일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다양한 기술적 기반과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창업을 해야 되는 요인이 창업자들에서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창업 성공한 기업가는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창업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은행의 소규모 투자 환경에서도 엔젤 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창업에 좋은 아이템만 간직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많이 어떤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창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돼. 창업에 필요한 기질을 가지고 있을 때 창업을 해야 되는 거다. 일단 창업자는 자발적인 성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인이 되고자 한다더니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취직이라는 자기 진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도니까 진로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장을 취업을 할 것인지 창업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물론 자발적인 성향이 있다는 부분이 직장인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인 성향이 강하면 직장보다는 더 창업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장이 되어 스스로 경영하는 것에 매우 만족하여 스스로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자기 육성. 아무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믿음을 갖고 열정을 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육성의 태도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은 창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활동지향적. 창업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로서 사업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로 실현 가능하게 만든다. 넘치는 에너지. 사업으로 주말 없이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 또 창업도 가능한 거다.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감내한다. 필요하다면 높은 수준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했을 때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창업을 해야 된다. 물론 창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 혁신적이고 혁신성과 창의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윤리적인 거,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강조되니까 기업가에 요구되는 자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지만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을 해서 장점이 뭐냐? 창업을 했을 때 장점.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을 했을 때 단점과 창업을 하게 되면 장점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꾼다. 기업가, 큰 대기업을 하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취직을 해서 어떤 소시민, 꼭 취업에 따라서 소시민은 아니지만 어떤 취직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보다 기업인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주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도 창출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산층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대기업에 신속하게 시장 니드에 대응이 가능하다.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치 유지 기능이 있다. 창업가에게 개인적, 직업적,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창업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창업의 단점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내가 1억밖에 없는데 1억을 망하게 되면 나는 이제 무일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 급여 생활자는 매달 월급을 받지만 창업자는 마이너스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플러스로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고용한 종업원의 급여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종업원으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내가 급여를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없다. 높은 근무, 직장인도 높은 근무 강도가 있을 수 있지만 직장인보다는 사업하는 분들이 조금 더 높은 어떤 근무 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부담. 의사결정의 부담이 따른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좀 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 실패하는 방법을 또 아는 것이다.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고진감래. 고단한 부분을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좋은 결과를 받게 된다. 실패한 창업자는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실패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창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신속하고 발전적으로 스마트하게 조금만 실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 어떤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좀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만 실패하는 방법을 알고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방법이 있다. 실패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넘어진다고 그러지, 넘어지는 것도 낙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낙법. 그러니까 등산에 가서 내려갈 때 하산길에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지, 잘못 넘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것처럼 실패. 기업의 창업이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지만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새로운 걸 창출했을 때 어떤 얻게 되는 소득이 많아진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지만 어떤 기업의 창업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좀 실패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신속하게 실패하기에 종업원들이 의사결정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한다. 종업원들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본다. 종업원들한테 의견을 자율자재적으로 의견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패를 하는 상황이 되면 사업이라든지 제품, 서비스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실패해야 된다. 기존 사업은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트렌드가 빨라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5년 후에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경영활동에서 기본의 신경을 쓰지 않아 발생하는 실패는 제거해야 된다. 어떤 근태라든지 근면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낭비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아 발생하는 실패는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패로부터 오는 재무적 타격을 최소화해야 된다. 실패하니까 이혼하게 되고 뭐 이런 곤란하다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부부간에는 같이 살 수 있는 정도로 서로 합의된 창업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에 대한 어떤 부분은 마쳤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와 창업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업의 초창기에는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좀 편협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까지 기업가는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엔젤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술력을 부여한 발명가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시대별로 창업가의 개념도 이렇게 옛날에는 건축을 시공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있는데 이제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상생이라는 사회적인 책임과 상호 이익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과 도전 정신, 혁신성을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상생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기업가 정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의 뿌리는 그렇고 창업의 장점, 창업의 요인과 창업에 필요한 기질 부분. 창업의 요인은 요즘처럼 직업의 불안정성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로 인한 경력 선택이 자꾸 변화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을 경력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창업.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적 기반과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그리고 창업자들에게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아무나 무턱대고 창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인 성향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더 자기 육성이 가능하든지 활동 지향성이 있다든지 넘치는 에너지가 있다든지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차별적으로 강하다든지 이럴 때 창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장점은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어떤 가치 유지를 가능하다. 단점은 실패 위험을 감수가 필요하고 높은 근무 강도와 의사결정의 부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창업을 통해 어떤 실패하는 방법을 알고 어떤 그 효율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